어젯밤 미국 증시 현황판 보셨나요? 그야말로 붉은 물결이 출렁이는 피바다였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800포인트 넘게 폭락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은 아마 또 금리 때문인가? 관세 불확실성 때문인가? 하며 뉴스 채널만 돌리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부엉이 눈은 속일 수 없죠. 월가를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내놓은 보고서 한 편이 시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의 한 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니다. 오늘 저 백설 교수가 2028년 6월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끔찍하지만 흥미로운 미래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도대체 이 시트리니 리서치가 뭐 하는 곳이길래 천하의 미국 증시를 들었다 놨다 했을까요? 이곳은 으리으리한 간판을 단 거대 은행이 아닙니다. 제임스 반 길렌 같은 날카로운 분석가들이 이끄는 소규모 독립 리서치 기관이죠. 이들은 월가 거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들이 애써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을 콕콕 찔러대기로 유명합니다. 이른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몰래 훔쳐보는 비밀 노트 같은 곳이랄까요? 이번 보고서가 던진 폭탄의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AI는 기업의 비용을 마법처럼 0으로 수렴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기업의 물건을 사줄 고객도 0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린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불과 몇 년 뒤인 2028년을 정조준합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개념, 바로 유령지 DP가 등장하는데요. 2026년 말이 되면 거대한 변곡점이 옵니다. 지금의 AI는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보조바퀴 수준이지만요. 이때부터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엔 막내 비서로 들어왔다가 1년 만에 여러분의 팀장 자리를 꿰찰지도 모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싹둑 잘려나가니 이익이 폭발하고 겉으로 보는 경제 성장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겠죠. 이걸 경제학적 공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볼까요? 유령지 DP는 솟구치는 기업의 이익에서 곤두박질치는 인간의 소비를 뺀 값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소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계는 야근 수당을 안 받지만 퇴근길에 치맥을 사 먹지도 않고요. 새 차를 뽑지도 않으며 넷플릭스 구독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의 약 70%가 바로 이 민간 소비입니다. 돈 쓸 인간의 지갑이 텅텅 비었는데 공장에서 물건만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물 경제의 핏줄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보고서는 2028년 실업률이 10%를 돌파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허상의 경제 성장이 바로 유령 GDP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목이 먼저 달아날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첫째, 잘 나가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배달 앱이나 여행 예약 앱 자주 쓰시죠? 비서야, 이번 주말 도쿄 가는 비행기표랑 10만 원대 가성비 호텔 예약해줘. 결제는 늘 쓰던 카드로 해.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AI는 화면에 화려한 광고 배너에 절대 낚이지 않습니다. 오직 전세계 데이터를 뒤져 수수료가 가장 싼 진짜 최저가만 물어오죠. 광고비와 수수료로 배를 불리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 모델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화려한 금융주들입니다. 번듯한 직장인들이 AI에 밀려 실직하면 그 많은 카드 할부금은 누가 갚습니까? 연체율이 폭발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금융주의 위기죠. 셋째, 철옹성 같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오래된 은행 전산망을 지탱하던 코볼, 언어 아시죠? 다룰 줄 아는 개발자가 천연기념물 수준이라 특정 IT 기업들이 비싼 유지보수 비용을 챙기며 꿀을 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모델들이 이 복잡한 코볼 코드마저 아주 능숙하게 다룬다는 사실이 시연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굳이 비싼 돈 줄 이유가 사라진 거죠? 기업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우리의 밥그릇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일자리는 과연 안전지대일까요? 사무직부터 봅시다. 대기업들이 도입 중인 코파일럿 도구들을 보면 제 부엉이 털이 다 쭉 뼈섭니다. 이 엑셀 분석해서 매출 하락 원인 뽑고 PPT로 쩌와 하면 단 몇 분 만에 번듯한 장표가 튀어나옵니다. 처음엔 야호, 야근 끝이다 싶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보고서 만드는 게 여러분의 핵심 업무였다면 회사가 과연 여러분에게 계속 월급을 줄까요? CS와 상담원 직군도 태풍의 눈입니다. 최근 도입되는 AI 콜센터는 고객의 음성을 듣자마자 0.1초 만에 주문 내역을 띄우고
고객이 화내기 전에 먼저 환불 처리까지 깔끔하게 끝내버립니다. 감정노동의 최전선에 있던 분들의 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AI 시대엔 코딩이 미래다? 천만에요. 주니어 개발자들이 하던 디버깅을 AI 에이전트 하나가 거뜬히 해내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AI라는 똑똑한 병사를 지휘하는 소수의 지휘관급 시니어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판사, 변호사, 회계사인데 설마 하며 팔짱 끼고 계신 엘리트분들 계시죠? 애석하게도 제 대답은 땡입니다. 오히려 이 상위 1%의 지식 노동자들이 AI의 가장 먹음직스러운 타깃입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멋지게 변론하는 시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부분은 수만 장의 서류를 뒤적이는 데 쓰이죠. 그런데 AI는 전 세계의 법전과 판례를 단 몇 초 만에 스캔합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세법을 요리조리 피해 합법적인 절세 루트를 찾는 작업, AI가 훨씬 완벽하게 해냅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아주 무서운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지능의 상품화입니다. 과거에는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얻은 지식과 자격증이 나만의 독점적 무기였지만 이제 AI가 그 지능을 공장 찍어내듯 무한대로 복사해버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냐? 던 옛말이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AI 좋은 일만 시켰네로 바뀔 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건 미국 얘기지 하시는 분들 벙벙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유령지 DP의 나비 효과는 곧바로 한국의 아파트 시장을 강타할 겁니다. 2028년 직장을 잃은 30대, 40대 전문직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건 바로 영끌에서 마련한 부동산입니다. 대기업 김 부장, 잘나가는 초회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소득이 끊기면 그 엄청난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매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비싼 값에 받아줄 신규 매수자의 씨가 마릅니다. 살 돈 있는 사람이 다 잘렸으니까요. 결국 고소득층의 붕괴는 핵심지 아파트 가격에 급냉을 부르고 거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뇌관을 건드리는 끔찍한 금융위기의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겁만 드렸나요? 하지만 AI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은 있습니다. 제 자산과 직업을 방어할 3가지 완벽한 치트키. 첫째, AI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물리적 공간과 감정의 영역을 선점하세요. AI는 모니터 밖으로 나와 고장난 병의를 고쳐주거나 얽힌 전선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고숙련 기술직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또한 인간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심리상담가나 요양보호사처럼 사람의 온기가 필수적인 직업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둘째, 직업의 성격을 지휘관으로 바꾸세요. 코드를 직접 짜고 엑셀칸을 채우는 실무자는 사라집니다. 대신 AI가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할지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는 AI 감독관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자산 방어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AI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AI가 똑똑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막대한 전기와 인프라입니다. 전력망을 구축하는 구리 관련 자산, 전력 설비 기업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담은 ETF에 주목하세요. AI 때문에 월급이 줄어들 위험을 AI 성장판에 투자하는 자산 배분으로 완벽하게 해지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다가올 미래는 두렵지만 동시에 거대한 기회입니다.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다가올 파도를 맞을지, 아니면 일찌감치 서핑보드를 챙겨 파도에 올라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 저 백설 교수의 강의가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뼈 때리고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